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 3일 토요일인데요. 이제 어제 금요일 4월 2일 마감 분석을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면은 코스피가 0.82%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0.8 올랐고 어제 금요일도 0.8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고, 제가 목요일 분석 때도 개인들만 계속 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외인, 기관,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단이 이제 3266포인트인데 지금 3100포인트 위에 올라타서 안착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0.45% 상승을 했는데 목요일날 1%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두 지수가 합치면은 거의 뭐 1.5% 이상 이렇게 올랐고, 개인들은 조금 들어왔네요. 우선은 악재는 거의 다 이제 나온 걸로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4월 초에 있을 그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5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 한해서. 그래서 대형주, 우량주들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그 종목을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금이 좀 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공매도 재개에 이제 그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종목에서 투자금 회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투심이 좀 축소될 수 있다는 걸 우려가 되고, 그 전까지 4월 초 중순까지는 좀 단기 상승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매매나 테마주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장이 좋지 않아도 사실 가는 종목은 가잖아요. 그런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 지수가 좋으면 더 좋지만, 상한가가 막 열 몇 개씩 나오면 더 좋지만, 지수가 뭐 조정이라고 해도 종목만 잘 고르면 또 괜찮으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상승 종목, 상한가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윤석열 관련된 종목도 이제 볼게요. 이게 항상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금강철강이 상한가를 가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점 대비 이제 3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좀 많이 올랐던 게 또 뭐 있지? 승일이 장중에는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또 27%까지 올랐다 밀렸는데 시작점 대비해서는 2배 정도 올랐네요. 덕성우가 강했어요. 우선주가 덕성우가 24% 정도 상승을 했고, 진도가 좀 강했죠. 이제 부방이 좀 잘 가다가, 부방하고 진도 자꾸 비슷한 느낌이야. 부방은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진도는 부방만큼 오른 게 없어서인지 그래도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풍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컴퍼니 K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그젝스, 제가 블로그에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이때 정도, 월요일, 뭐 화요일 이때 좀 조정을 받았지만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요. 이때 매수를 한 다음에 빠지길래 여기서 한 번 더 사가지고 장중에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 털었죠. 절반 좀 안 되나? 아무튼 보유 중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그젝스는 원래 20% 이상 올리면, 이제 물론 금요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 10%에서 15% 정도의 안착을 해주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힘 없이 좀 밀렸어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다만 이제 그 동시호가 마감 근처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테크놀로지가 말은 뭐 있었지만 오늘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환기 종목이라서 저는 이런 걸 잘 안 하긴 해요. 물론 이제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재무가 뭐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고, 디지캡이 이제 소문이 있었지만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시장에서 제대로 부각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사실 뭐 살짝 뭐 간운동 만운동 했었는데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SGNG 이것도 꽤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디지캡 같은 경우는 뭐 이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매물장을 열까요? 디지캡 신규 부각 이후 움직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또 상승 나오면 따라 붙던 뭐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분할로 접근을 하든 뭐 아무튼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로 보이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수산 INT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25%까지 왔다가 19%면 많이 오른 거죠. 과거에도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게 많이 올랐고, 토탈소프트 오랜만에 좀 올랐고요. 이것도 뭐 5천원짜리가 2만원이니까 뭐 4배 올랐죠. 부담돼요. TPC 글로벌도 좀 괜찮게 올랐고요. 그렇게 강했던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좀 올랐고, 이스타코가 참 저는 대단하더라고. 얘가 좀 뒤늦게 부각을 받으면서 거의 이재명 테마주의 그 부동산 정책 관련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1월, 2월에서 정치 테마주가 쉴 때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고, 최근에도 거의 3일 연속 올랐습니다. 부담되죠? 그리고 슈프리마 HQ가 신규로 좀 부각을 받았어요. 계속 박스권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뭐 대충 그리면 뭐 이 정도 뚫고 돌파를 했죠. 이제 전고점이 12,050원인데 11,600원까지 갔으니까 이거 돌파하면 또 얼마나 또 갈지 모르겠어요. 슈프리마 HQ 신규 부각 똑같아요. 디지캡하고. 관심 종목. 그리고 또 장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또 다른 후보로 해서 정세균 관련주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산중공업하고 K탑 리츠였는데, 정세균뿐만 아니라 뭐 김동연, 홍준표, 뭐 조금이지만 유승민이나 홍정욱 이런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세균을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다음 정세균 보는 게 이제 국무총리니까.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그분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랐다가 국무총리 바뀌고 뭐 약간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수산중공업이 전고점을 오늘 살짝 뚫을까 했는데 5,600원 맞고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장중에 뭐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대장주 K탑 리츠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죠. 얘는 전고점까지 아주 좀 멀었네요. 멀진 않았지만 좀 더 남았네요. 괜찮을 걸로 보이고, 또 워낙 뭐 배당도 주고 돈도 잘 버니까요. 리츠 회사 중에서 잘 버는 편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신화실업이 아직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중에 3.7% 정도는 뭐 지수 코스닥이 뭐 0.5% 1% 사이 오르면 뭐 3%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K탑 리츠도 좋지만 저는 신화실업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300억, 유통물량 얼마였지? 70만 주 정도? 대략 이런 느낌? 거래도 되게 안 돼요.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올라온 데가 3만 주 거래되고 막 이러니까 신화실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관련된 종목이 이제 PN풍련이 많이 올랐고요. 이거 보세요. 벌써 뭐 4,500원이니까 6,000원이니까 많이 올랐죠. 40% 정도 올랐나요? 올랐고, SG 충방 이거 보세요. 상한가를 갔네요. 상한가 갈 정도인가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SG 충방이 전에는 좀 뭐 누구였죠? 유시민 관련주였나? 많이 여기저기 끼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가 원래 새우글로벌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거래 정지돼서 상폐될
상황이니까 이건 빠졌고 경남스틸이 올랐어요. 이 홍준표 관련되죠. 근데 이때는 이제 철강주가 부각되면서 그 철강 섹터 자체가 많이 상승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홍준표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조선이 홍정욱 그분 이제 굉장히 이제 미남이시고 좀 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하다 밀렸지만 오늘 아주 크게 상승을 했어요. 24%까지 올랐다가 밀렸는데 그분 관련된 종목이 또 이제 KNN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죠. 홍정욱 관련주 KNN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고려시멘트, 고려산업 많이 올렸지만 고려산업 글쎄요, 이분이 대선 나올 가능성도 지지하는 팬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그런 SNS에 좀 의미심장한 글들을 조금씩 올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테마주는 이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유승민 분 대신정보통신하고 많이는 못 갔지만 3일기업공사까지 보시면 이때 12월 작년 말에 거의 그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핫했을 때였잖아요. 모베이스전자 보면은 윤석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쵸 12월 말 중순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 유승민 이분도 이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라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11월 이때 좀 오르고 3일기업공사도 11월하고 12월에 올랐는데 다시 왔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 대신정보통신 좀 느려요. 근데 지지율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남스틸은 정치 테마주로 부각받은 거는 이번에 제대로 부각받았지만 이전에는 이제 철강주로 올랐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게 두나무, 이것도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던 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2연상 갔고요.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3,200원, 3,000원 이때부터.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가 상대적으로 들어올라서 이 목요일 제가 마감 영상 보면은 TS 인베스트먼트를 언급을 했어요.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대성창2 그 DSC 인베스트먼트 무증한 다음에 했으니까 이거 19일에 아마 추가 그 신규 상장 1대1 무증 받았는데 그거 갖고 있으신 분들 좋았겠죠. 좀 더 봤으면. 대부분 좀 많이 파시더라고요. 거래량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안 파셨나 본데 아무튼 괜찮죠. 공짜로 받은 것도 갖고 있었으면. 그리고 코오롱이 목요일에 두나무의 지분, 코오롱의 관계사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의 지분을 1몇 %였지 들고 있어서 이게 자기네 회사가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지가 있었고 장중에 뭐 14% 정도 수준이었으나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래 코오롱 우 얘는 좀 오르다 말았긴 했는데 워낙 시총이 가벼우니까 저는 두나무 관련주로 코오롱 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보자. 이제 윤석열 지울게요 깔끔하게. 이재명 테마주 관련주 관심 종목으로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현대랑 구글이랑 손을 잡고 무인카 개발한다는 내용 때문에 현대차가 이 무거운 애가 이제 장중에 8% 이상 올랐고 기아차도 덩달아 올랐는데 기아차는 그 EV6 그 예약량이 뭐 아이오닉을 능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완성차 업체랑 자동차 부품주 몇 개랑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SL이 좀 자동차 부품주 중에 좀 오른 편이고 화신도 좀 올랐죠. 7% 정도 올랐고 구형테크
윗꼬리는 남겼지만 장중에 7% 정도 올랐고, 동원금속은 반응이 없었어요. KB 오토시스 이런 거 좀 볼까요? 약간씩만 반응을 했는데 어쨌든 완성차 플러스 자동차 부품 약간, 원래 완성차가 7% 현대가 7% 오르면은 그 밑단에 있는 애들은 구형테크 이런 애들은 막 15% 20%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올랐고, 대신 자율주행이 올랐죠. 왜냐면 재료가 현대 플러스 구글의 무인카였잖아요. 무인카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 인포뱅크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아주 오랫동안, 이때 작년에 너무 자율주행이 핫했지만 이때 그 오랜 하락을 되돌리는 이런 추세 전환의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인포뱅크랑 또 강했던 게 뭐가 대성 엘텍 다 밀렸죠. 이왕이면 대장주를 하는 게 좋겠죠. 인포뱅크.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은 약간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플카 이슈가 있으면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현대구글의 재료라면 자율주행 섹터가 더 나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구글 무인카 자율주행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인포뱅크, 대성 엘텍, 뭐 라닉스, 모트렉스, 캠트로닉스, 그리고 그 뭐야 하나 더 있죠. 팅크웨어 볼까요? 라닉스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윗골이 남았죠. 8%까지 갔지만 모트렉스 한번 볼까요? 모트렉스인데 잘못 썼네. 꼴이 남겼지만 6% 정도 올랐고, 얘도 작년 9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랐고, 캠트로닉스 재료가 많죠. 자율주행이 다가 아닌데 좀 올랐고요. 그리고 팅크웨어 볼까요? 그때 장중에 못 봤는데 4%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지금 사라는 거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파인디지털 좀 올랐네요. 되게 많죠. 지금 관심으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신규 성장주가 이제 처음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 약간 단기 조정 4일 받고 상한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티캐스트가 왜 안 가냐, 왜냐면 알로이스 막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목요일날. 그리고 KTH는 아직 덜 간 것 같아요. OTT. 저 이제 컨텐츠 말고 이제 저기 장비 쪽 보면은 KT, 알로이스는 많이 갔고 KTH는 알티캐스트. 왜 못 가냐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알티캐스트가 11%까지 올랐어요. 반납 많이 안 했죠. 금요일날 치고는 이렇게 괜찮았다. 관심 종목 OTT 관련주. 그 비트코인 관련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두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을 때 위지트를 봤어요. 위지트 목요일날 못 올랐거든요. 4% 오르고 밀렸는데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지트를 관심 있게 봤고, 장중에 좀 많이 올랐죠. 비덴트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지금은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얼마 전에 상한가 갔으니까 이건 좀 그렇고 위지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위지트. 그리고 실제 매매한 건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를 매매를 했죠. 좀 거의 애먹이더라고요. 이거 이날 그때 장중에 12% 이거 한순간에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거의 뭐 3분봉 하나로 찍자마자 다음 3분봉에 다 그냥 반납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얘가 그 식스코인인가? 그 재료가 있잖아요. 또 그 베트남의 거래소 성장시킨다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상승하길래 따라 붙었는데 그냥 쭉 밀려버리더라고요. 이거 다 대응이 안 돼요. 짜증났어 진짜 그때. 이거 봐. 오르고 반납하고 또 오르고
그냥 한 방에 반다 이런 거 대응이 좀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단타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조금 단타 전문가분들만큼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좀 뭐 그분들도 충분히 아주 실력 있고 대단한 분들이지만 뭐 2% 3% 떼기가 잘 저랑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유해서 뭐 일주일 2주일 보유해서 좀 더 크게 먹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계속 눈 빠지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요.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한 몇 달 연습을 했는데 잘 못하기도 못하지만 너무 힘들고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거를 계속 투자 심리를 계속 뭐 개인적인 기준으로 계속 분석을 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약간 이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추매를 했죠. 목요일날 추매를 해서 이렇게 슉 쏘길래 이날은 금요일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보유 중 안 팔았습니다. 그렇고 게임주 중에서 이제 조이맥스가 이거 뭐 위메이드 맥스인가 이름 바꾸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올랐죠.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관리 종목인데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서메이지도 엄청 올랐어요. 역시 관리 종목 하지 않고요. 룽투 코리아 이땐가 매수했던 것 같은데 2월 말 어저께 많이 올랐어.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달 보유했는데 반응 없으면 솔직히 보유하기 힘들어서 지루해서 못 갖고 있었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중국주라서 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파노가 좀 풀리면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하는데 못 견뎠어요. 한 달씩 갖고 있는 거 힘들어. 위메이드 좋죠. 조이맥스랑 같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M게임이 원래 목요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건 메타버스 관련된 거로 오르는 것 같고요. M게임이 올라서 저는 YJM 게임즈가 좀 상승할 거로 봤거든요. 목요일에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아직 모르죠. 근데 메타버스 테마는 계속 좋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임도 좋은데 그 뭐 조이맥스, 서메이지 이런 거는 못 갈 것 같고 위메이드, 롱투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상으로 삼겠죠. 거래량 이빠이 터지면서 상승했으니까 롱투 같은 거. 그래봤자 360억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건 좀 그렇고 메타버스 게임, 그러니까 VR, AR 게임 같은 거 오타가 나네. 이런 거 좀 괜찮게 보입니다. YJ 같은 그런 것들. 개별 종목은 뭐 린드먼 아시아가 이게 그 에이프로젠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뭐 말이 있더라고요. 그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에이프로젠에 투자를 했나? 근데 뭐 너도 나도 나스닥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에이프로젠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완전 절고 있는 거. 작전주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띄우고 개절고 띄우고 절고 띄우고 절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분들은 사실서 수익 낼 수 있으면 좋죠. KIC도 한번 볼까? 이런 것들 안 할래요. 저는. 이 린드먼이 그렇게 올랐다 이게 안내 드리는 거고 한정기술이 이제 대규모 계약을 했네요. 2,300억 규모의 계약을 공급 계약을 해서 많이 올랐고요. 한국석유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석유 오르면서 이게 그 수에즈 운하에 그 일본 배 좌초되면서 유가 상승이 좀 있었고 관련된 거로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것들을 좀 잠깐 반짝했는데 그 전에도 원래 유가가 올랐었죠. 얼마 전에도 그 수에즈 운하 전에도. 근데 얘는 이제 무중하고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무상증대랑 액면 분할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더라? 10분의 1인가? 그리고 무중이 1대1이니까 또 절반 깎이는 거니까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올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거 오르니까 흥국석유는 반응이 없었는데 중앙에너비스가 좀 올랐더라고.
좀 그렇다는 거고요. 대한제당이 올랐는데 이게 뭐 윤석열 테마주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이거 설탕세 관련된 것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랐죠. 설탕세가 정부에서 계속 언급을 할 때마다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올랐더라고요. 근데 못 봤어 중간에. 윤도라도 봤으면 또 샀을 수 모르겠지만 다 먹을 수는 없죠.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요. 설탕세에 관심 많았는데 정부 정책이니까 깊게 파질 못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대구백화점 많이 올랐는데 본점 폐점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 매각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자진 상폐의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청산 가치가 좀 그 현재 주가보다 높더라고요. BPS가. 근데 얘가 뭐 자진 상폐해서 그거를 뭐 그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대감이 좀 껴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기업한테 이제 뭐 매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상승 종목 좀 알아봤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금요일에 이제 윤석열, 이재명 원래 강했지만 새로운 후보인 정세균, 김동연, 홍준표, 홍정욱, 유승민 관련된 종목도 조금씩 올랐다.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는 디지캐, 이재명은 슈프리마 HQ, 정세균은 신화실업. 아직 반응이 없어요. 얘는 11월 이후로 없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홍정욱은 KNN하고 고려산업, 유승민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두나무 관련된 종목은 코오롱하고 코오롱 우선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계속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는 거니까 상승하고 조정. 근데 자율주행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 그 테슬라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락을 좀 했는데 다시 좀 상승하면은 결국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자율주행은. 이제 유행이 끝나면, 그러니까 과거에 뭐 태양광이 2020년에 이슈 있어서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도 사실 그 1, 2년 전에도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유행이 끝나면 몇 년이 또 지나고 나서 재유행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테슬라가 워낙 또 핫하고 현대차가 또 핫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계속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OTT 관련된 종목에서는 저는 이 두 종목 KTH, 알티캐스트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너무 많으면 저렇게 퓨처스트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주는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 장 마감을 좀 해보고요. 토요일에 올리게 됐네요. 그래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좀 시간 되면은 그 테마주 관련된 거 좀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싶은 게 많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애기랑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 블로그 보시면은 솔직히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할 게 많아요. 너무 많아. 아무튼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좀 여기 링크에 달려 있으니까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